오늘은 책소리 라디오입니다. 눈물 대신 여행이라는 제목의 여행 에세이를 낭독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은 작가가 31살이 되던 해에 낯선 곳들을 여행하면서 떠오르는 상념들, 또 연상되는 추억들, 또 여행지에서 관찰하면서 받은 인상을 기록한 에세이 형식의 여행서이고요. 천천히 느릿느릿 여행지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삶에 대해 또 사람에 대해 떠오르는 것들을 시적이고 감성적인 표현들로 엮었어요. 여기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 그곳이 어디든 내 마음을 내어준 곳이 바로 내 집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행이란 마음을 뺏긴 세상 여러 곳에 내 집을 짓고 소리 없이 허물어지는 그것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곳이 있다. 그런 곳을 만나고 나면 조금 오래 힘이 든다. 올리브의 도시, 프랑스 남부의 니옹. 길가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올리브 농가에 들어선다. 직접 올리브를 재배하고 올리브유를 추출하고 자신들만의 예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곳. 직접 재배했는지 모를 체리며 복숭아 같은 과일과 상추며 알이 작은 감자 같은 것들도 곁들여져 팔고 있는 시골의 작은 채소 가게 같은 느낌을 주는 곳. 소심하게 두리번거리는 내게 누군가 인사를 건넨다. 무언가 나의 발끝을 붙들어매는 건 매번 한순간. 내 마음의 줄을 이끌어버리는 것도 한순간. 마음씨 좋게 생긴 아저씨 한 분이 멀리 서 있다. 웃음으로 답하자 올리브? 하고 묻는다. 고개를 끄덕이자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짓더니 이리 와보라는 손짓을 한다. 그가 데려간 곳은 고소한 냄새가 나는 작은 창고. 구석에는 커다란 기계들이 놓여있고 한쪽에서는 누군가 노란빛의 올리브유가 담긴 유리병에 라벨을 붙이고 있다. 아, 햇살과 섞인 저 아름다운 황금 빛깔. 설명을 듣자 하니 이곳은 올리브유를 짜내는 작은 공장이란다. 짧은 영어와 불어가 섞인 아저씨의 설명으로 나는 올리브에도 품종이 있다는 사실과 수확 시기에 따라 올리브유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을, 각각의 향기와 맛에 특징이 있어 어울리는 요리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배운다.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올리브 열매 찌꺼기는 빵에 발라먹는 스프레드의 종류인 타프나드를 만드는 데 쓴다는 사실까지도. 이곳에 라벨을 붙이고 있는 이는 아저씨의 안주인. 저기 매장에서 올리브를 팔고 있는 아가씨는 큰딸. 아들은 농장에 있고 자신은 기계를 청소하고 있던 참이었다며 그는 웃는다. 올리브 가족. 눈을 마주쳐 바라본 그들의 얼굴에는 프랑스 남부의 희고 따뜻한 해가 떠 있었다. 윤이 나는 갈색빛의 열매처럼 건강하고 탄탄한 아름다움이 있는 얼굴들이다. 덕분에 올리브에 관한 이것저것을 배우고 매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무엇을 살까? 아무리 생각해도 들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올리브유들은 모두 커다란 유리병에 담겨 있기에 그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 나는 여행자, 그 무게를 이끌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여행을 할 수는 없다. 유리용기라 아쉽다는 말만 뱉어내며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올리브유 병들을 들었다 놓았다 종종거리고만 있는 내 모습에 그들 역시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한 5분쯤 지났을까? 어디론가 사라졌던 아저씨가 한 손에 작은 양철통을 들고 나타난다. 그리고는 활짝 웃으며 내게 그걸 건네준다. 얼떨결에 받고 들여다보니 예쁜 라벨까지 붙여 만든 올리브유 통이다. 이곳에서는 팔지 않은 용량인데 너를 위해 처음으로 만들었어. 비행기에서도 안전할 거야. 한국까지 가져가서 맛있게 먹기를. 가족들은 모두 모여 좋아했다. 어쩌면 올리브유를 살 수 있게 된 나보다 더. 그렇게 나는 그 올리브유 농장의 첫 스페셜 제품의 구매자가 되었다. 오로지 나를 위해 만들어진 선물. 하나밖에 없는 고마운 마음. 그들은 처음 본 나를 위해, 아마 다시 올 수도 없을 것 같은 나를 위해 그런 수고를 고민 없이 해주었다. 몇 번이고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고 돌아 나오는데 뭉클해진 가슴에서 여지없이 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냥 이곳에 눌러 살면 어떨까 하는. 이렇게 바람도 좋은데 예쁜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데 작고 생기 있는 올리브 열매를 닮은 선량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곳에서 내 삶의 한 조각 뚝 떼어내 살아보면 안 될까? 정말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순간 감동이란 이름으로 착착 쌓아 올린 집 한 채가 가슴 안에 들어선다. 아마 당분간은 수시로 드나들며 좀처럼 떠나지 못할 그런 고맙고 착한 집이다. 데이드림. 프랑스 남부 드롬 지방의 작은 마을 생 레스티띠. 그곳은 낮잠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린다. 근처에 머무는 동안 여러 번 갔음에도 매번 마음이 느슨해진다. 마땅한 재미랄 것도 없고 눈길을 끄는 요깃거리들도 없고 게다가 사람도 별로 없다. 그야말로 참 시시하고 재미없는 시골 마을. 주위를 둘러보면 사소한 것들이 눈에 띄긴 한다. 몇 번의 칠을 더하며 변해온 오래된 간판, 낮잠 자는 고양이 부부, 시든 꽃잎에 물을 주는 할머니, 몇백 년의 시간을 묵묵히 지내온 석조 주택들과 마을을 둘러싼 석벽, 그리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바람소리. 참 심심하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심심함이 외로움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것. 마을을 돌아보고 오는 날엔 잠들기 전까지 빈틈없이 그곳이 생각났다. 그 심심하고 재미도 없는 마을이 왜 자꾸 생각나는 것인지 몰랐다. 그냥 언젠가 이곳에서 눈을 뜨고 감은 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에 틈틈이 하루를 뒤척였을 뿐. 조용한 마을이, 오래된 간판이, 낮잠 자는 고양이 부부가, 마당 한가득 화분을 놓고 늘 화분에 물을 주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 나는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그곳에 찾아갔다. 좋아하는 사람의 주변을 배회하듯이 그렇게 매일 마을을 기웃거리며 여행을 떠나왔다는 사실을 잊고 잊어서 비로소 진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행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다. 고작 오래된 간판에 낮잠 자는 고양이에게
옹기종기 모인 화분들에게 이마를 쓸고 가는 바람 한 점에 반해 어쩔 줄 모르는 것, 그런 싱거운 것들에 마음이 메어버리는 것, 그 사소한 이끌림에 내 생에 한 번뿐인 몇 날 며칠을 대책 없이 써버리는 것,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지난번에 그곳은 까맣게 잊은 채 생애 가장 아름다운 곳을 만났다고 일기장에 빼곡히 적어놓는 것. 여행은 내게 매번 첫사랑이다. 바다. 멀리 떠나온 곳에서 만나는 바다. 그 푸르름 앞에서 종종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래, 눈부신 저 푸르름은 모든 걸 잠시 미련 없이 내려둔 자들의 고마운 몫이리. 떠날 때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슬퍼할 땐 위로라는 말을 모르는 것처럼, 해를 바라볼 때는 두 눈이 멀 것처럼, 눈물이 날 때는 세상이 다 잠겨버릴 것처럼, 바다를 볼 때는 내가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떠났으면 어디서든 바다를 바라보자. 그곳에는 보이지 않고 흘러가는 것들의 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 그곳에선 나도 끝없이 부딪혀야 하노라고. 끝없이 부딪혀 결국 빛나는 작은 알맹이가 되어가는 것이 생이라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깎여지고 떠밀리다 언젠가 반짝 하고 빛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된다. 살 힘을 얻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책 한 스푼 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